자,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수원에서 첫 번째 단원 지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볼 건데 내용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거듭제곱인데 이 거듭제곱은 중학교 때 다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그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면 첫 번째 거듭제곱 실수의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치? 이 다음과 같이라는 걸 읽을 때 어떻게 나타내자? a의 n제곱이라고 읽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 a를 여러 번 곱한 거를 a의 1제곱, a의 2제곱, a의 세제곱, a의 n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몇 번 곱했는지를 뭐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a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고요. 이때 이 a의 n제곱에서 a라는 놈의 이름은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부를 거고 n은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부르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중학교 때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학교 때 이제 이런 내용을 하면서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우지. 그제? 지수법칙. 자, 이 지수법칙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언제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잘 몰랐던,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 잠깐 멈춰 놓고요. 여기 있는 이것들은 무조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거듭제곱근이라는 건데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걸 안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이해를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 중학교 때 했었던 제곱근보다는 좀 더 심오하게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천천히 보시면 실수 a에 대하여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즉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a의 n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밑으로는 그냥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를 x를 제곱해서 a가 될 거니까 그때 그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세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는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었을 때는 x의 세제곱은 a가 될 테니 이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하면 그게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자. 그래서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몇 제곱인지 얘기 안 할 거면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가 될까요? 한 번만 같이 더 짚어보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거 자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냐?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다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뭐다?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뜻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잘 몰라서 잠깐 동안 x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럼 저 x는 뭡니까? x를 n번 곱하게 되면 a를 만족하는 그 x다라는 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하나씩 써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 다음에 세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이런 거 상황에 맞춰서 각각을 한 번씩 써본 거고, 그때마다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만족하는 x를 다른 이름으로 a의 제곱근 또는 a의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부르자라는 걸 써둔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우리가 이해가 됐는지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는 더 하지 않을 거고요.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자, 갈게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룰게요. 좀 더 땡길게요.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걸 보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뭘 뜻한다고요, 얘들아? 맞습니다. 자, 어떤 수를 n제곱 하게 되면 a가 된대. 그래서 이 말 자체가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자체를 뭐라고 부르자?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썼었을 때, 지금처럼 써봤었을 때 결국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잠깐 동안 x라고 둔다면 결국 이거는 x를 n번 곱하면 a가 되도록 하는 뭘 풀자? 방정식을 풀자라는 말로 가게 된다. 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더 이어가 보면 결국 이건 몇 차 방정식인 거야?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차 방정식이다? n차 방정식을 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본 지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방정식을 풀자 결국 뭘 찾자? 맞습니다. 해를 찾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 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맞아요. x라고 부르는 거고 그 x 값들을 볼 건데 자 여기 x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그치? n차 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몇 개가 나와야 돼? n개가 나와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방정식 푼 것 중에서 뭐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풀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그치? 근데 그 2개가 잘 생각해보면 실수 2개일 수도 있고요. 실수이더라도 서로 같은 2개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2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허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허근이라고 부를 건데 그 허근도 결국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면 2개의 해가 나오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수를 분류를 하자면 실수인 게 나올 수도 있고 허수인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 x를 구해보면 이 n개 중에서 실수인 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인 게 있을 수 있다? 허수인 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인 것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 다음에서 같이 한번 더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 지금은 그냥 단순히 개념만 볼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자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 수를 잠깐 x라고 둔다고 봤었을 때는 결국은 x를 n번 거듭 제곱했었을 때 a가 되는 값을 찾자라는 방정식 문제로 바뀌게 된다. 됩니까? 됐을까요? 그럼 우리가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16의 4제곱근 이런 얘기가 나왔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맞아요. n제곱 4제곱하여 16이 되는 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을 잠깐 동안 x라고 둘 거래. 그러면 이 말이나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x를 4번 곱했더니 16이 되도록 하는 해를 찾자. 방정식을 풀자 라는 말이랑 똑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알고 있기로는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몇 개가 나올 것이다. 해의 개수는 총 4개가 나올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해의 개수가 4개라는 거는 16의 4제곱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 4개가 나올 것이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방정식 푸는 거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16을 넘겨오면 자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게 16은 2의 4제곱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라는 방정식으로 이제 인수분해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해를 찾으면 이 부분의 해는 x가 얼마일 때? 맞아 2i 또는 마이너스 2i일 때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의 해는 얼마일 때? x가 2 또는 마이너스 2일 때. 됐나요? 자, 그래서 총 해가 몇 개 나왔다는 거 알았다. 총 4개 나온 건 알았어요. 근데 이 해를 좀 굳이 분류를 한번 해보자면 이 4개는 실수인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인 게 있을 수 있더라? 허수인 게 있을 수 있더라. 실수인 건 누구로 나왔더라? 2 또는 마이너스 2로 나왔더라. 허수인 건 뭐로 나왔더라? 2i 또는 마이너스 2i로 나오게 되더라.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거랑 또 딱 맞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방정식을 풀어도 되겠지. 풀면 되겠지. 그렇지만 만약에 그냥 단순히 16의 4제곱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차피 방정식의 해의 개수니까 4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거듭제곱권 좀 이해가 됐을까요? 내용 정리됐을까요? 그럼 한 번만 더 언급하고 잠깐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a의 n제곱근을 찾아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자. 그러면 이 되는 수를 잠깐 동안 x라고 한다고 봤었을 때 결국은 x를 n제곱하면 a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 풀자라는 말이랑 같고요. 그리고 이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다?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몇 개 나올 것이다? n개 나올 것이다. 근데 이 n개 중에는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실수인 것도 나올 수 있고 허수인 것도 나올 수 있더라.
그리고 만약에 저 값이 진짜 제곱근의 값이 진짜 궁금하다면 뭘 풀면 된다? 방정식을 풀면 된다. 허수 범위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거 정리됐으면 이제 거듭 제곱근 중에서 이제 실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앞에 방금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A의 n 제곱근을 풀면 몇 개의 제곱근이 나온다? 맞습니다. n 개의 제곱근이 나오는데 그 모두가 실수다? 아니다.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더라.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한번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실수 A의 n제곱근, 즉 방정식 xn제곱은 A를 풀면 그 근은 실근과 허근을 통틀어서 n개가 나온다. 근데 이 중에서 실근은 이렇게 나타내겠다. 실근 하나는 이렇게 나타내겠다. 그리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다 할 때는 실근은 양수, 음수로 두 개가 있다. 이때 이 n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고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나타내겠다. 표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가 0일 때는 0의 n제곱근 0뿐이기 때문에 n제곱근 0은 그냥 0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a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없으니 표현도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눠봤을 때는 실수 a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오직 하나밖에 안 나오며 그것을 n제곱근 a라고 나타내기로 하자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밑에 표로 정리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말들이 그냥 들었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다 이해가 된다면 제일 좋고요. 제일 좋아요. 그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옆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지. 다시 한번 지겹겠지만 또 한번 얘기할게요. A의 n제곱. 얘를 뭐로 보는 거다? n제곱 빼서 a가 되는 수 x로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나 방정식 x는 n제곱은 a라는 걸 풀자는 말이랑 똑같을 것이다. 근데 얘는 해가 몇 개 나올 것인데 해가 n개 나오게 될 것인데 n차 방정식이니까 그 중에서 뭐인 게 존재할 거고요. 실수인 게 존재할 거고 허수인 게 존재할 것이다. 가 앞에 썼던 내용이고 방금 읽어봤던 내용 중에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그 수상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써보자고요. 자,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결국 이 n차 방정식을 푸는데 실수인 걸 찾고 싶다 라는 건 어떤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찾자는 말과 같다. 알고 있죠? 몰랐다면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새롭다면 진짜 수상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결국 방정식을 풀자. 그래서 그 방정식의 x값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자라는 말은 좌변에 있는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있는 식의 그래프를 표현을 하고 우변에 있는 식의 그래프를 표현을 해 봤었을 때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보는 것이 곧 해 중에서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수인 것을 보는 거랑 똑같다. 이 말하면 얘들아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자세히 설명을 한 거야. 수상 내용을. 됐지? 근데 이제 이거를 자 여기다가 적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하기 전에 잠깐 이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럼 허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허수는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찾았어.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나왔대. 그럼 허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해의 개수가 n개니까 당연히 허수가 되도록 하는 근은 n-2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허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해낼 수 없으니까 자 여기서 나온 거 있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허수인 근이라고 볼게요. 허수인 제곱근.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이제 보도록 한번 할 건데, 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n차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변에 있는 거 y는 a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뭘 살펴볼 것이다? 교점을 살펴볼 것이다. 됐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y는 x의 n제곱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a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지. y는 a야. 어차피 우리가 상수함수니까 뭐 이렇게 찍찍찍 그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남은 거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놈인데, 자, 얘는 선생님이 일단 그려 드릴 겁니다. 우선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단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 드릴 건데, 얘는 케이스가 나눠져요.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으로 우리가 n이 짝수일 때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짝수일 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짝수일 때는 이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n 값이 2가 됐든 4가 됐든 6이 됐든 그래프의 가파른 정도, 휜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형태, 다시 말하면 개형,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총 선생님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세 가지를 그려 넣을 거고, 세 가지 상황으로 그려 넣는 이유는 a 값을 우리가 또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거든요. a 값을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상황으로 보고 나타내 드릴 겁니다. 자, 전부 다 y는 x의 n제곱은 이렇게 생겼다, y는 x의 n제곱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상황 볼게요. 내가 지금 x의 n제곱이 x의 n제곱을 그린 거고 n이 짝수인 것들을 나타낸 건데, 이때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 넣어야 되잖아. 맞죠?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걸 y는 a라고 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a 값이 뭐 할 때? 0보다 클 때에 대한 것.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는 a가 뭐 할 때를 그릴 것 같아? 0일 때. 세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를 그려 넣을 거야. 그럼 이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죠? 그 다음 이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전부 다 y는 a라는 선을 그은 겁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상황에서 보시면 좀 당겨서 볼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교점이 몇 개 나오게 된다? 2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교점을 찾고 싶은 거야. x 값을 보고 싶어. 그럼 이제 결국은 저 x 값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다?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 그러니까 저걸 찾고 싶으면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실수인 것, 그리고 실수인 것 중에서도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양수인 걸 찾아주면 되겠지. 됩니까? 자, 그럼 잠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에 한 얘기는 잠깐 쓰고 지울 거니까 가볍게 보세요. 선생님 x의 제곱은 4라는 걸 찾으라고 했대. 됩니까? 그럼 x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다들 할 수 있지. 2 또는 마이너스 2. 그 중에서 뭐 하나만, 뭐 양수인 하나만 찾으라고 했다면 굳이 뭐 마이너스 2는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됐나요? 자, 이번에 x의 제곱은 3인 걸 찾아볼까요? 자, 이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정수인 형태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써? 맞아요. 제곱근을 붙여서 루트를 붙여서, 다시 말하면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물론 두 개가 나오겠지만 양수인 걸 찾아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겠지. x의 제곱이 5인 걸 찾아라. 이것도 x는 루트 5라고 쓰겠다. 되지. 선생님 그 간단한 거 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해볼게요. x의 4제곱이 16인 걸 만족하는 양수 x를 찾아래. 그러면 x는 2라고 하면 돼. x의 4제곱이 8이 되도록 하는 걸 만족하는 양수 x를 찾아라 라고 하면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뭐 하면 된다고? 4제곱근 8이라고 하면 된다고. 됐죠? 지금 이 얘기 왜 했는지 알겠지? 그럼 다 지우고 한번 다시 원래 걸로 한번 가서 얘기해 볼게요. 나는 찾고 싶은 게 이거야, 얘들아. 지금 이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은 건데 그 중에서도 양수인 x를 찾아내고 싶은 거야. 양의 실수인 x를 찾아내고 싶은 거야. 그럼 뭐라고 그냥 하면 된다고요? n제곱근 a라고 하면 돼. 됐지? 자, 그럼 얘들아, 이 반대편에 있는 건 뭐야?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얘들아, 이 xn제곱이라고 하는 게 n이 짝수일 때 가지는 특징이 y축 대칭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자, 이 부분의 해는 뭐라고 부르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n제곱근 a라고 부르자. 됐나요? 이 외에 더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무슨 소리야? 교점을 봤더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자, 우리가 지금 좀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또 이제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얘기를 하면, 나는 지금 a의 n제곱근, 즉 x를 찾고 싶은 건데, 찾으려면 x의 n제곱은 a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을 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정식을 푸는 거는 결국은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 찾는 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두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n 값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a가 양수일 때를 보고 있는 거고, 했더니 교점의 좌표가 몇 개 나왔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2개 나왔다. 그러면 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다? 2개다. 그럼 나머지 n-2개는 전부 다 뭐일 것이다? 허수일 것이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교점이 여기밖에 없네요. x가 뭐인 것밖에 안 나온다? 0인 것밖에 안 나온다.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래프의 교점이 없더라. 그럼 이때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프를 이해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홀수인 거 볼게요. 자, 홀수인 거 볼 건데, 홀수인 것도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홀수일 때 xn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 좌표를 찍어서 다 나타내 봤더니 n이 3일 때, 5일 때, 7일 때 이런 곡선 형태로 나온대. 1일 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직선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1일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된대. 똑같은 거 또 그려볼게요. 요렇게 나오게 된대. 자,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a가 뭐일 때? 첫 번째 0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뭘 하는지 알 거기 때문에 찍찍 그어 볼게요. 자,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얘들아, 이거는 위에 거랑 비교했던 거랑 다르게 봐봐요. 얘는 교점 몇 개 나왔다? 2개. 이 상황에서는 몇 개? 1개. 여기서 몇 개? 0개. 1개 나왔다. 근데 홀수일 때는 어때요? 일단 개수만 먼저 놓고 볼 건데 1개. 얘도 1개. 얘도 1개. 홀수일 때는 전부 다 교점 실수인 교점이 몇 개 나오더라? 1개씩 나오게 되더라. 됐나요? 그럼 저거 x값을 찾고 싶어. 뭐야? 목인 n제곱근 a지. 여기서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내용은. 그치? 여기 뭐야? n제곱근 a지. 근데 a가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한번 써볼까요? 0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0이라고 부르면 된대. 자, 여기는 또 뭐야? x는 n제곱근 a지. 됩니까?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얘랑 얘에 대한 좀 생각인데, 자, 이쪽은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근을 쓴 거야. 됐죠? 자, 이쪽은 대칭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를 쓴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얘의 해는 이걸 찾고 나서 마이너스를 붙인 과정을 거친 거야. 그래서 얘는 값의 부호를 생각을 하면 음수가 나와. 됐나요? 자, 이쪽 가볼게요. 자, 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붙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a 값 자체가 음수야. 이 a 값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음수로 나와. 맞잖아요. 음수의 위치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냥 교점의 x좌표를 찾는다라고 봤었을 때 홀수일 때는 전부 다 그냥 n제곱근 a를
표점의 x좌표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짝수일 때는 자 여기 n제곱근 a라고 나올 건데 여기 이 부분만 특수하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불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을까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거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인데 그 정리 여기에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표 정리해 놓고 볼게요. 이제 자 나는 A의 n제곱근을 찾고 싶어. A의 n제곱근을 찾고 싶어. 근데 그 중에서도 뭐인 걸 찾고 싶어? 실수인 걸 찾고 싶어. 해석을 하고 싶으면 방금 여기 나와 있었던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만 매번 저렇게 해석해서 풀 수 없을 거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라고 볼 건데 자 이때 이 A라고 하는 놈은 케이스를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돼? 양수 첫 번째 케이스 양수 0 음수로 나누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n제곱근 할 때 이 n이라고 하는 놈도 케이스를 나눠야 돼. 몇 가지로? 맞아요. 두 가지.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자, 그럼 머릿속으로 그래프적 생김새를 생각한다면 a가 0보다 크다인 경우에서 짝수일 때는 표점 몇 개 나오더라? 2개 나오더라. 그 중에서 첫 번째로 n제곱근 a.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덧대서 쓸게요. n제곱근 a를 해로 첫 번째 양의 해로 찾았는데 대칭성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가 붙은 놈도 나오더라. 그리고 a가 0일 때는 0이더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더라. 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전부 다 그냥 근이 뭐라고요? n제곱근 a야. 근데 이것도 n제곱근 a인데 a가 뭐인 거였으니 0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쓴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리될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실수를 찾는 거고요. A의 n제곱근 모두를 찾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찾아봤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아봤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런 거듭제곱근이 뭔지도 알았고, 그리고 그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과 허수인 것도 구분해 볼 수 있었는데,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 여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성질은 n제곱근 a, 그 다음에 n제곱근 b라는 게 곱해져 있었을 때는 하나로 n제곱근을 써서 a 곱하기 b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은 분수 형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n제곱근 a를 m제곱하는 거는 a의 m제곱을 n제곱근 찾은 거랑 같다라는 표현인데, 자, 솔직히 이게 말로 하면 더 복잡해요. 뭐 제곱근, 제곱 이런 말들이 막 섞이면서 복잡하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대. 그럼 선생님이 하나씩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수 확장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거기 내용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4번과 5번 정도는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수의 확장에서 배워서 바꾼다 하더라도 4번, 5번 정도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두시면 뭐 문제 풀 때 좀 더 빨라지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는 걸로 이제 이 내용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됩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 배운 내용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다음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했던 내용의 복습이라고 잘 생각하세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A의 n제곱근을 다루고 있는 거야. n제곱근. 됐습니까? 내용 정리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n개가 나와야 돼. 그럼 지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돼. 이미 틀렸어, 얘들아. 하나 갖고 어떻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해? 그치? 자, 또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야. 81의 4제곱근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돼. 3개 나왔잖아. 틀렸어.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다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인 거. 그래프적으로 떠올려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내용 배웠던 걸 정리한 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n제곱근에 이게 짝수일 때는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는 빵개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죠? 자, 이것도 볼게요. 4번 보시면 루트 81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바꾸면 9입니다. 9의 4제곱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의 실수 개수는 몇 개다? 2개.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자, 이런 것도 좀 헷갈려하는 애들이 많은데, 얘들아,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뭐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알겠지?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간단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4를 뭐 한 거니까 세제곱 한 거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 그냥 마이너스 4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n제곱근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다룰 때 두 가지 케이스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저것의 결과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a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저것의 결과는 절대값 a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자, 4제곱근 마이너스 4의 4제곱근 이렇게 돼 있으면 4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4의 4제곱은 뭐랑 같아요, 얘들아? 맞습니다. 4의 4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4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4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 붙여서 나온다 라는 걸 기호화시켜서 잘 표현을 한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예제 1의 정답은 자 4번도 맞고 5번도 맞으니까 답은 4번과 5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디테일하게 갈 필요도 없어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한 개라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개수부터 접근을 하시고 개수가 맞다면 저것들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방정식을 풀어서 해결을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묻는 것 중에서 실수인 것을 물을 수도 있고 전부를 물을 수 있으니까 실수인 것을 물을 때는 앞에서 정리했던 표 또는 그 전에 그래프적 해석을 잘 이용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 바로 가볼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표를 생각을 하는 거지. A는 양수일 수도 있어, A는 0일 수도 있어, A는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자, 근데 그때 n은 짝수일 수도 있고 n은 홀수일 수도 있더래. 그때의 개수는 짝수일 때는 2개 나오고요, 홀수일 때는 1개. 그냥 홀수부터 얘기를 하면 홀수는 그냥 무조건 1개.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0보다 작으면 1개. 이걸 그래프적으로 다 알아봤기 때문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컴마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게 a, 컴마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게 n 역할을 할 건데, 자, 먼저 보시면 선생님 이런 거 볼 때는 케이스가 더 적은 n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얘 뭐야? 홀수. 얘 뭐야? 짝수. 얘 뭐야? 홀수. 얘 뭐야? 짝수.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봐봐요. 죄송해요. 먼저 홀수부터. n이 홀수일 때는 봐봐요. 처음부터 몇 개라고 얘들아? 1개라고. 자, 그래서 홀수일 때는 앞에 숫자가 뭐든, 앞에 숫자가 양수든 음수든 전부 다 그냥 몇 개? 1개. 그래서 이 f의 값을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개수를 나타내는 게 f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짝수일 때는 봐줘야지 얘들아. 짝수일 때는 케이스를 봐줘야 돼. 앞쪽에 있는 게 뭐인지, 양수인지, 앞쪽에 있는 게 뭐인지, 음수인지를 봐줘야 된다고요. 양수라면 몇 개로 나온다? 2개. 음수라면 몇 개로 나온다? 1개.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 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념만 잘 정리하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이 문제들이 단순하게 느껴져서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느라 수고했어요.